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그 주관적인 관점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이라면 주식을 사야겠죠, 오히려. 오늘 모신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그런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책의 저자시죠. 네, 그리고 지금 미주은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예. 네, 구독자도 상당히 많으세요. 27만 거의 30만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최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뭐 화면으로 저도 좀 뵀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이렇게 젊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젊다고 하니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되게 이 스타일 자체가 되게 그 젊은이들 스타일, 트렌드에 맞는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좀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 화기애애하게. 네, 일단 지금 뭐 많은 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죠. 뭐 서학개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작년에 이제 이 책을 내실 때만 해도 미국 주식에 은퇴한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그걸로 은퇴 자금을 만든다. 이게 그렇게 크게 확산되진 않았을 때였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하셨던 그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실 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 한국 시장이나 아니면 기타 제3국가의 그 수익률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탄한 그 길을 여태까지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10%씩 매년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산업혁명이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1차 산업혁명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증기기관차.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나 다 1차 산업혁명 그러면 증기기관, 그리고 이제 뭐 2차 산업혁명 하면 대량 생산, 뭐 3차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딱히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많은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만 딱 집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2번째 이유는 굉장히 좀 색다른 이유인데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1차, 2차, 3차는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급격한 그런 혁신이 일어나고 우리가 딱 뒤돌아보니까 산업혁명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분석을 한 것이 1차, 2차, 3차였고요. 4차는 조금 이제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게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1차, 2차, 3차는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투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산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야기가 틀렸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사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단어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단어를 말할 수가 있어요. 뭐 클라우드라든지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미 앞으로 이러이러한 혁신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러이러한 혁신을 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벌겠구나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혁신을 일으킬 기업들이 어디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50% 이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게 뻔하고,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굳이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확률상으로 조금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확률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KBS 박종훈 기자. 네, 저희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 우상향으로 상승한 주식 시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투자해서 좀 오래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정말 세계의 어떤 패권 국가 같다 보니까 거기서 또 많은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또 돈도 몰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상승작용이 그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원론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누구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은 항상 흔들리고 가끔씩 세상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공포를 줄 때가 있고. 예, 예. 그래서 투자한 거가 손실이 크게 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멘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심리가 안정이 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주식 투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미국 주식을 주로 투자하시는 우리 최 대표님 어떻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저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면역이 돼서 주가가 흔들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댓글을 좀 읽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당연한 건데 두 가지만 지키면 사실 이런 위축 현상을 없애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그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그 자료 분석을 해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아 이거다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의 그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요. 20개 중에서 한 4, 5개는 위로 올라가고요. 뭐 그 중에서 몇 개는 이제 막 몇 배씩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또 20개 중에 한 4, 5개는 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마이너스로 가는 종목은 아무리 많이 빠져도 마이너스 100%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종목은 100%는 굉장히 쉽게 되고요. 200%, 500%, 1000%, 뭐 심지어는 막 2, 3,000%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분산 투자죠. 이게 첫 번째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은 현금 보유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투자가는 현금을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으면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주린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아니면 현금을 최소한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위안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20% 정도 되면요. 사실 기다리게 돼요. 언제 조정이 오나. 그렇죠. 빨리 조정이 와야 이걸 넣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좀 그 주식시장의 하락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 의지, 개인의 어떤 의지로 어떤 거를 막 이겨내기보다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환경을 만들어 놓자. 예, 예. 이 멘탈이 관리될 수 있는 예, 이 얘기식네요. 맞습니다. 정확한 핵심입니다. 이거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뭐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다 다르잖아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누구나 마음 편하게 주식시장 그 변동에 상관없이 5년, 10년, 20년 계속 투자를 그냥 쉽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이제 뭐 20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놨어요. 예. 해놨을 때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면 요즘 시장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혹은 장기 투자로 시작을 했어도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트레이더가 돼버렸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변동이 된다 해도 그 원칙은 유효한 건가요? 아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그 생각과 이론들은요, 다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의 가장 그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는데 뭐 수익률 같은 거는 이제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단기 투자는요, 누가 돈을 따면 어떤 사람은 잃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 투자라는 것은 파이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5년, 10년, 20년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판에 들어가 있는 파이가 늘어나게 되고 판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딸 가능성도 열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의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단기 투자는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내가 잃거나 따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장기 투자는 나도 따고 다른 사람도 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의 어떤 기간이랄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우리가 그 얘기하는 기업의 연속성을 생각해 보면 기업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평가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애플을 오늘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5년 전에도 했었고 10년 전에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플이 망하지 않는 한. 따라서 이렇게 뭐 기간을 설정해 놓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죠. 사실 기업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기업이란 그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나라는 투자자가 나의 투자금을 넣건 안 넣건 그들의 미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열심히 기업 활동하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그 주관적인 관점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질문을 해드릴게요.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래도 항상 매도해야 되는 시점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예. 내가 돈이 필요해서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파는 시기는 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더 좋아 보이는 확신이 생겼어요. 네. 그럼 팔아야죠. 그럼 이제 애플을 정리하고 아마존으로 옮겨야겠죠. 아니면 뭐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을 옮기게 됐어요. 아니면 새로 테슬라 차를 구입하게 됐어요.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죠.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을 에 따라서 주식을 판매하는 그 결정은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이 돌아가는 주변 환경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하면 갑자기 세계가 이 전염병 때문에 망할 것 같은 뉴스가 막 쏟아지고 주식시장이 막 망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막 수익률이 이제까지 50%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0%가 돼버리고 막 세상이 망할 것 같단 말이죠. 이러한 환경의 변화, 거시적인 경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팔는 어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거는 제가 주식 그 장기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정해진 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어떠한 압박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다면 기업의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영향이 주가를 누른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하자. 그렇게 제가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이라면 주식을 사야겠죠, 오히려. 오히려 그때는 팔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의 힘을 믿자. 그러니까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성장하는 이거를 이제 믿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외부적인 영향은요, 보통 모든 기업을 동시에 누르거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한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저는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한 종목만 떨어지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탈출을 해야 될 가능성이 뭔가 있죠.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는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잘못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다 떨어지면 이때는 이제 투자를 해서 나중에 다 같이 올라갈 때 수익률을 창출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막 후회스럽고 그다음에 막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잘 올랐어요. 우리 올 1월 달처럼. 1월 달 쫙 올라가지고 수익률 60% 기분이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원금 근처까지 왔어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거나.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데 그때 1월 달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그 의욕이랄까? 이런 게 사그러질 수 있지 않나요? 이 변동에 의해서? 저는 그거를 이제 욕심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뒤돌아봐서 차트를 나중에 분석하고 나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하면 누구나 다
연간 50%씩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원하는 투자의 수익은 연간 50%가 아니고 10%, 그냥 맥시멈 한 20%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사실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커다란 그 아쉬움이 남지 않은데 만약에 이거 30% 할 수 있었는데 지금 10%로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불행해지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연간 10%만 올려도 엄청난 아니, 수익이거든요. 뭐 은행 이자 뭐 2, 3%도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머리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막상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식이 올라가면은 역시 장기 투자는 아니야. 이렇게 오르면 좀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하려는 의욕이라든가 이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서 그냥 트레이더가 돼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예. 이럴 경우 그래도 장기 투자가 일단은 뭐 낫다고 보시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 마음을 확 이렇게 다잡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통 제가 예전에 일했던 방면이 좀 숫자랑 관계 있는 그런 일을 호텔리어이셨다고. 예. 호텔리어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총채빈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그 숫자를 분석하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 네. 매출을 분석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지 수치적으로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누구나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요. 시장 지수보다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떨어지는 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올라가는 장에 자꾸만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미국 시장이 과거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10%씩 올라갔으니까 10%는 누구나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꾸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쉽게 나가기가 좀 두려워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 전 가격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드는 이런 생각, 이럴 때 스스로 뭐 인간이니까 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예. 이거 그때 팔고 지금 조금 더 하면 주수라도 좀 늘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스템화가 저절로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면.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종목 하세요? 저는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엄청 많이 그래서 하시네. 간혹가다 이제 ETF 한다고 이제 조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늘린 그런 그렇죠. 왜냐면 알아야 있고요.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를 워낙 좋아해요. 기업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게 막 한 달 만에 20% 30%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팔고 싶잖아요. 근데 안 팔고 놔두면 이게 100% 200%가 됩니다. 그렇게 된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럼 이제 그런 종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진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진 갤럭틱 같은 거는 제가 한 수익률이 15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20%로 떨어졌거든요. 많이 하락했네요. 예. 근데 그런 종목은 좀 아쉽죠. 그냥 팔 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면 이게 내가 한 50%에서 70% 올라갔을 때 안 팔았기 때문에 지금 200%, 300% 올라간 주식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 안 판 게 낫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칙을 지켰을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치고받고 해도 훨씬 이익이다. 그렇죠. 이런 실제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시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네요. 예, 경험이 없으신 분은 될까? 이게 의심부터 돼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말씀하신 장기 투자로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 그거를 일단은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꾹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내를 하자 하고 말씀드리면 요즘은 조금 짜증을 내시더라고. 워낙 장이 많이 빠지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장기 투자 생각하고 시작하셨던 분들 지금 내가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혹은 그 의지가 처음에 그 의지 크기만큼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 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